자, 영상 촬영 들어가 봅시다. 실질적으로 좀 시험 범위가 좀 많이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보게 되는 점이 좀 아쉬운데, 사실상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환경 자체, 영상을 찍는 거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수업 방향으로 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봅시다. 황만글은 이렇게 말했다. 갑니다. 일단 황만글이 없어졌다. 봐봐. 일단 처음에 실종됐다는 걸 언급을 해요. 그러면 이 실종 언급이 무엇을 상징을 하냐면, 이 독자로 하여금 사람이 없어졌다고? 라는 식으로 독자의 뭘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 일단 여기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에 나간 황만글은 늘 들리를 나가면 돌아오는 시간엔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봐봐. 이 황만글이라는 사람 있지? 이 황만글이라는 사람은 조금 어수룩하고요. 좀 어수룩하고요. 그리고 순진하다 못해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에요. 되게 순수해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되게 순수해. 그리고 되게 좀 희생적입니다. 희생적. 그리고 여기 지금 문장을 읽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되게 규칙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잘 몰라. 그냥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한다. 그 말고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돌아오질 않았대. 자,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12시가 될락말락한 밤이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횟대 닭이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규칙적이라는 게 그 상황의 심각성을 불러일으킨다. 상황의 심각성을 불러일으킨다는 거. 요 정도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마을 회관나 황만글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다. 희생적이다. 여기는 알겠죠? 굉장히 일을 도맡아서 했다는 거. 자, 먼저 2장이 입을 열었다. 얘들아, 거기 2장 나왔거든. 2장? 2장에 동그라미 쳐봐. 요 2장이요. 이 만근이 형이랑은 조금 다른 인물이야. 이 사람은요, 굉장히 계산적이고요. 그냥 다른 표현 필요 없어. 그냥 이 한마디로 끝이야. 이기적이에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기적이야. 만근인지 반근인지 보이니? 만근인지 반근인지. 그럼 언어 유희를 사용을 했단 말이야. 언어 유희를. 근데 그런 거 이제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이니까 그걸 좀 제낀다고 했을 때, 내용상에서는 만근인지 반근인지 그 바보 자석 하나 때문에 서열도 못하라고. 이게 뭐라? 그럼 일단 사투리나 방언을 사용을 했고 언어 유희적 표현이 나왔다. 요거 체크해 놔야 돼. 20발이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밥 굶는 게 중요한가? 바보 자석 하나가 어디에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들어오는 게 중요한가? 썩으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런 거야. 지금 사람이 실종이 됐는데 사람 실종보다 소 밥 먹이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나쁜 놈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런 거야. 지금 그 문장에서 본다면은 이 2장을 통해서 뭘 드러낼 수 있냐면, 평소 만근에 대한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낼 수 있어요. 어떤 인식일까? 굉장히 동물보다 못한, 동물보다 아래인 대우를 받았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마을에서 연장자 축이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의 축을 초하는 황재석 씨가 받았다.
그래도 원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 필시 연유가 있는 까닭이라.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양 없어지는 게 어딨어?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라 방글이 아니다. 만근이가 여기에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번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이 말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 이해됐니? 자, 그러면 거기서 선생님이 좀 언급하고 싶은 거 또 반복돼서 나왔으니까 선생님 좀 주목을 해볼게. 이 반근이 있지. 반근이. 이게 뭐냐면 지적으로 조금 떨어진 인물을 상징하거든. 근데 얘들아, 이때 인물이 누구야? 이때 인물이 황만근이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기서 봐봐, 희생적으로 순수하던데 긍정적으로 해석 안 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거야? 긍정적으로 해석해야겠지. 그럼 지적으로 좀 떨어지는 인물이다. 뭘 상징할까? 이 사람이 순수한 인간이다 라는 걸 상징하는 의미야. 이해했어? 근데 사람들이 인식을 할 때는 황만근을 어떻게 인식을 해? 별거 아니고 굉장히 좀 하대하듯이 대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요거 반드시 알고 가야 돼. 마을 사람들의 인식. 누구에 대한? 황만근에 대한 인식. 얘는 출제 포인트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인식이니까. 등장인물이 인식이니까. 납득됐나요? 계속 가볼게. 아이지 어르신, 가가 군대 간다 했을 때 여운지 토끼인지 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왔습니다. 라고 했어.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안 들어온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얘가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은 없었다. 이런 거에 대한 반박이잖아요. 근데 얘들아, 우리는 이미 상황을 알고 있어. 읽어봤을 테니까. 황만근 객사한단 말이야. 객사. 그게 되게 좀 슬픈 사실이잖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한번 가볼게. 자, 용왕제에서 집사 역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갯처럼 말을 이었대. 그러니까 지금 위에 나와 있는 황재석 씨를 제외하고는 만근이가 없어진 거에서 크게 뭐 동요하거나 오 큰일 났다 사람이 없어졌는데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씨, 동그라미, 민씨. 자, 그 민씨는요, 얘랑 같은 편이에요. 황만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어제 걸기대회 한다고 하고 간 사람이 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걸기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자, 합니다. 걸기대회가 뭔지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봐. 여기 지금 걸기대회.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한마디로 요약해 줄게요. 이때 당시에 농촌 현실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처우를, 그러니까 농촌의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의 약간의 집회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여기 농촌 사람들이 참가합시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아무도 안 가고요. 만그리만 순수하고 어리숙해서 직접 몰고 갑니다. 경운기를 끌고. 그러다가 비 오는 날에 비를 쫄딱 맞고 경운기가 퍼져서 그곳에서 잠이 들었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십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계속 가보자.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라고 했어. 자, 이 집회 참여하지 않아?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몇 명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두 모였다는 기 100명 될라나 말라나 한데 반근이는 돼지고기 반근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인다 카다는께 라고 하면서 이장은 계속 뭘 하냐면 이 새끼 이거 언어 유희를 자꾸 사용해요. 언어 유희를 통해서 만근이를 약간 하대합니다. 미친놈이지. 이장이라고 된 사람이 말이야. 갑니다.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도 말을 이었다. 민씨는 이장이 걸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서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했다. 그럼 봐봐. 지금 이 민씨의 이제 어디로 가게 될 거냐면 기억으로 가게 될 거야.
그럼 기억이라 하니까 결론적으로 과거겠네. 과거. 그럼 과거 장면 이제 제시할 거야. 갑니다. 그젯밤에 내일 걸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이 끝난 뒤에. 이장은 민 씨를 홀기듯 노려보았다. 왜? 농민 보고 농민 걸기대회 나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 씨는 자지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된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에게 부탁할 정도로? 좀 이 사람이 뭐라는 게라? 이장이 농민한테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군 농민 총걸기 대회가 있다고 꼭 참석해서 우리 입장 밝히자 하는데 뭐가 잘못됐단 말이라 라고 했어. 무슨 말이냐면 이 기억에서 이장이 황만근한테 참석을 굉장히 크게 요구합니다. 참석을 요구해요. 납득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놓고요. 본인은 안 가요. 얜 갔어. 이해했어? 거기서 큰 차이가 벌어진 거야. 납득됐죠? 근데 이장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직책이 있으니까 직책 때문에 참석을 요구하라고 한 거야. 그리고 만근이의 상황이 있으니까 얘도 농민이잖아. 상황이 있으니까 참석을 요구한 거야.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납득. 나도 이건 이해해. 참석을 할 수 있지. 본인이 가야지. 안 갔어요. 그게 문제인 거지. 잘못이 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안 와. 읍에 가보니 장난이더라고. 보나마나 어디서 술 처먹고 주찔러 앉았을 끼라. 백리길을 개운길을 끌고 갔으니 시간도 많이 걸릴 끼고. 야 40km 경기. 얘들아 내가 차로 40km를 간다고 하면 적어도 1시간이 걸려. 경운기는요 시속 나는 60에서 70 많게는 100에서 120 밟아도 1시간이 걸리는데 경운기는 시속 10km도 안 돼. 경운기 다다다다 가면 너 같이 걸어가잖아. 이해해서?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가 시속 한 3km, 4km 정도 되거든? 그 속도로 갔다 오는 거야. 말도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이 민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버렸다라고 했어. 갑니다.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이라고 얘기를 했어. 봐봐. 거기 참석을 요구할 때 그 운송수단? 보통 자동차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경운기 있지. 이게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 이 경운기라는 게 봐봐. 만근이의 뭘 드러내주냐면 성격을 드러내줘요. 성격. 어떤 성격일까? 이게 굉장히 우직합니다. 선생님 왜 우직해요? 걸기대회를 참석할 때의 나름대로의 약속이었거든. 경운기를 끌고 가자고. 그래서 얘는 경운기를 끌고 갑니다. 근데 하필 경운기 어떤 경운기? 고장난 경운기였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계속 가볼게.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라? 투쟁 반쯤이 그렇다 카이. 경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슨 고장? 만근이가 그걸 하루 이틀 보려나? 남들이 못 본다 뿐이지 라고 했어. 그럼 봐봐. 이장도 그러면 경운기 타고 갔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경운기 타고 가요? 안 타고 가요? 경운기 안 타고 차 타고 가요. 심지어 갔다 돌아와요. 그냥 참석을 안 하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런 게 있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아시겠죠? 그리고 그 고장난 경운기인데 왜 만근이만 몰 수 있을까? 황만근이 고쳐서 쓰는 거야. 다른 사람들 좋은 거 쓰고. 앞에 됐나요? 오케이. 계속 가보자.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는 안 타고 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이장님부터 솔선수범해서 다른 동민들이 따라야 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지 않습니까? 라고 했어. 내가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논의도 해야 하고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기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수 앞에서 모이가고
트럭 타고 갔는 거를 진짜로 경기에 끌고 갔으면 군대에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자, 거의 밑줄. 늦어도 한참 늦었지. 자, 이 경기를 까고 나면, 끌고 가면, 실제 걸기 대회는 참석이 불가능해. 참석이 불가능해. 봐봐. 참석이 불가능하대. 근데 타고 가자고 한 거야. 이 사람 그래서 타고 갔어.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런 거야. 뭘 암시할까? 뭐를?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건 애초에 투쟁이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갔는데 이 우직하게 갔는데 가보니 대회 끝이야. 가보니 대회 끝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돌아와야 되지. 돌아오다가 고장나서 돌아가신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돌아올 사람이 진짜 돌아가셨어요. 납득됐어? 아휴 참.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 가지고 온 사람이 밑에 없더만 소리만 몇 번 지르고 왔지. 형식적이었단 소리예요. 군청까지 경기 타고 갈 수나 있던가. 국도에 차들이 미치기 맹크로 쌩쌩 달리는데 받치면 우회라고. 다른 동네에서는 자가용으로 가는 사람도 셌어 라고 했어. 그럼 봐봐. 내가 2장 이게 나쁜 게 2장은요 이 새끼 아주 세모 얘는요 다 알고 있어. 근데 무리한 요구를 한 거야. 시방새 존나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계속 가보자. 그래서 위선적이다. 비인간적이고 나름대로 약간 좀 그 황방근 씨가 경기를 끌고 간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리화하고 있고 정당화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자신은 책임을 좀 회피하고 있다는 점. 아 이거 쓰레기지. 아 진짜 용납이 안 돼. 인생. 아 여기 쌍욕이 나오네.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의도 보여준다면서요. 허허 나 참 하면서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민씨가 이 새끼 뭐야?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야.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놓더니 사람 말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만 했어. 누구 맹구로 반동간이 났나? 라고 했어. 기어이 민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대. 반편 누가 반편입니까? 라고 했어. 이장이나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 않고 이게 무슨 경우라고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오히려 똑바로 다 지켰던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요. 똑바로 다 지키지 않고 실제로 형식적으로밖에 안 했던 사람들은 다 돌아오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오히려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수룩하고 순수하고 희생을 많이 하는 사람은 돌아오지 못하게 된 거야. 결론적으로 이 대회의 희생자가 된 거지. 결론적으로.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계속 가보자. 이 자식이 네 앞에서 눈가를 똑바로 뜨고 소리 빽빽 질렀어. 도시에서 쫄딱 많이 갖고 귀농했으면 얌전히 납작 엎드려 있어도 동네 사람 시켜줄까 말까 한데 아 미친놈이지. 그죠?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죠? 계속 가보자. 뭐라고? 내가 망근이 애미냐 애비냐 나이 50 다 된기 어딜 가는 돈 오는 돈 지가 알아서 해야지. 목살이 끌고 따라댕길까?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내가 목줄 끌고 따라댕길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발언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해되는 무슨 말인지? 요거 정리된 거는 이 영상을 주면서 같이 한 번에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먼저 아마 드릴 거예요. 먼저 드리면요. 그거 읽어보면서 정리된 거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가보자.
마침 황만근의 어머니가 나오지 않았으며 몸싸움이 났을지도 몰랐다. 민씨가 막 핏대를 세우며 맞대꾸를 하려는데 도저히 시골의 환갑 노인으로는 보이지 않는 곱고 여린 외모의 여인이 종종 걸으면 다가와서는 평상 앞에서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엉거중쳐 서 있는 손자를 붙들고 우는 소리를 냈다. 내가 고딩어를 안 먹는다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네. 내가 고딩어를 안 먹는다 했어도 이런 일이 없었겠네. 내가 굳이 고딩어를 먹는다 해가지고 고등어? 우리 망근이가 고딩어를 사러 갔다가 이래 안 오는구나 라고 했어. 그럼 봐봐. 지금 여기 갑자기 누가 등장을 했어? 어머니가 등장을 했어. 여기서 한번 끊어주자. 어머니가 등장을 했어. 이 어머니가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어요.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어. 그럼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책임을 자신으로 돌린다는 거는 이장과는 다르게 부모이다 보니까 누구한테 지금 잘못이 있다 생각하는 거야? 본인한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아주 깨알 같은 면모들, 이런 것들이 선택지 하나로 툭 축제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인지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보자.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황만근이 경운기를 끌고 간 날 아침을 차리는 황만근에게 그의 어머니가 고등어 자본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는 사실을. 이장은 그것 보란 듯이 반동가리 방근이가 걸기대에 아니고 고등어 사러 갔구만. 효자 났어 하면서 계속 조롱을 해요. 내가 만약 이장 앞에 있었으면 얘는 뒤졌어 나한테. 하고는 허리를 쭉 폈다. 황재석 씨도 수염을 쓰다듬으며 헐어머니 조속을 지그정성으로 평생 한 끼도 안 빠뜨리고 공개하니 암만 효자는 효자지 전생 효자라. 진심이에요 얘는. 얘들아, 황재석 씨는 황만근 씨를 비판하는 의도가 아니라 뭔가 걱정도 하고 실제로 진짜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거 꼭 인지해 주세요. 황만근의 아들이 영호가, 자, 영호라고 했습니다. 영호. 황만근 아들 영호가 또 지랄을 합니다. 얘 아마 목욕탕 갔다 오라 할 거야. 갑니다. 아이라요, 내가 아침에 집에 오다가 경운기 타고 가는 아버지를 만났는데요. 목욕을 하고 오락했거든요. 목욕탕에 갔을 기라요. 그런데 면에 있는 목욕탕에 연락해봐도 그런 사람 많았다 하고 온천에 갔는가 봐요. 온천에 가다가 어째 되는 걸 모르고 사람들 또한 알게 되었다. 황만근은 전에 없이 전날 밤 그의 아들 방에서 잠을 잤다. 아들은 시험 공부하느라고 친구 집에서 밤을 새우고 아침에 돌아오는 길이었다. 밤을 새고 친구 집에서 공부를 했다? 개소리지. 길에서 아버지를 만난 아들은 대번에 아버지가 자신의 방에서 잔 사실을 알아챘다. 봐봐. 서술어에서 뭔가 알아차렸다라는 워딩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차렸다, 알았다, 생각했다, 인식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관련된 서술어가 나오잖아. 거기는 무조건 일단은 그 문장은 출제 대상 1위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 여기도 동그라미 쳤잖아. 인식이라고, 인식. 이런 부분에 항상 반응할 수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이거 답이 어디 있지? 이거 정답은 어디 있는 거 같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 인물을 쫓아가지 말고 서술어를 쫓아가봐. 서술어를. 생각했다? 인식했다? 뭐 알았다? 아니면 반응했다? 이런 들 있지. 아니면 감정 표시라든지 그런 데에 쫓아간 다음에 그 문장을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그럼 보통 문제 다 거기서 나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계속 가보자. 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자신의 점퍼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 그럼 이 사람은 목욕탕에 갔다 오라 그래. 권유라는 표현보다는 약간 이게 좀 더 세요. 강요. 좀 씻고 와! 이렇게 한 거야. 이해되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렇게 일단 소리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후면 카메라를 찍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일지가 좀 가늠이 좀 안 되는데 일단 아마 여기까지 나올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필기를 해볼게요. 자, 계속 가보자. 그래서 당장 옷을 벗어 내놓으라. 다시는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쳤고 더불어 덧붙여 제발 좀 목욕탕에 가서 씻고 오라고 했던 것이다. 황만근은 그 길로 목욕탕으로 간 것인지도 몰랐다. 아니면 걸기대회가 열리는 읍의 반대편에 있는 온천에 갔던가 라고 했어. 자, 갑니다. 이게 선생님이 좀 기입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영어가 나오는 파트 있잖아. 요 파트, 지금 이 파트가 시점으로 보자면 이게 기본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어야 하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이어야 하는데 잘 들어. 전지적 작가 시점이어야 되는데 여기 파트는 관찰자 시점으로 전개돼요. 이유가 뭐냐면 전지적 작가는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황만근이 어디 간지 몰라. 황만근이 어디로 지금 가서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을 안 해요. 그럼 이 파트는 뭐라고 봐야 될까? 이 파트는 관찰자 파트다라고 알아야 될 것 같아. 납득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래서 나 지금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너도 힘들 수 있으니까 계속 가볼게. 내 평생 반근이가 한 번 씻는 걸 못 봤다. 내과를 가도 세매를 가도 들어갈 생각 안 하는구만. 목욕탕이 어째 간지도 모를 낀데 온천을 여기서 의대라고 치가 찾아가노. 황 교수가 입을 비틀어대며 웃었대. 민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할까 말까 하다가 끝내 입을 열지 못했대. 자신도 황만근에게 걸기 대회장으로 꼭 가야 한다고 충동질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했어. 아, 그러니까 민 씨가 이 기억에서 뭐도 존재하냐면 이 사람 이 기억에서 민 씨 죄책감도 조금은 있나 봐. 왜요? 걸기대 나가라 했거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수익김인지는 몰라도 당신의 뜻을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 가서 이야기하라고 객기를 부렸던 것이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죄책감, 그러니까 책임감을 좀 느낀다는 거지. 그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황만근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동네 사람 누구든 하루 이틀 또는 한두 달 정도 집을 비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황만근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모든 사람이 그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왜? 되게 특별한 사람이거든. 이 사람 진짜 특별한 사람이야. 얘들아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이 사람 되게 특별한 사람이야. 납득됐죠? 오케이? 자, 그렇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황만근을 찾아 나서려 하지 않았대. 계속 가볼게. 그러나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면서 있었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면서 지금처럼 없기도 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되게 무시받는 인물이지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소중한 인물이었어. 왜 그러냐? 저 희생적이다 동그라미 쳐봐. 희생적이다 뭘 써느냐면은 이걸 써놔야 돼. 굳은 일을 얘가 다 도맡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하기 싫은 일들 있잖아. 하기 싫은 일들. 그 하기 싫은 일들을 남이 다 도맡아서 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만근이가 다 했어. 그러니까 제가 없어지면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을 갑자기 해야 되는 상황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되게 불편해지지. 그러면서 점점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소중함,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하지. 아시겠죠?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했다. 두어에 전에야 신데일리로 들어와 황만근의 탄생과 성장, 삶을 처음부터 지켜보지 못한 민씨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과 시각이 좀 다르다는 거지.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45살 황영석은 황만근이 벽돌을 찍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회관 변소에서 분뇨를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라고 했어. 봐봐. 그러면 여기서 부재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 첫 번째. 분뇨 제거.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똥오줌 퍼내고 싶니? 싫지. 근데 이게 농촌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왜일까? 비료거든. 그럼 이거 누군가 제거하고 비료로 사용을 해야 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근데 분뇨 제거를 누가 담당했어? 황만근이 담당했어. 하기 싫잖아. 근데 이걸 이제 다른 사람이 하고 보니까 와, 만근이가 이걸 했다고. 아, 이거 왜 했냐. 아, 이게 미쳤네 진짜.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만근이 자석이 있었으면 내가 돈을 100만 원 준다 해도 이런 일은 안 했긴데. 아이고 이 망할 놈의 똥냄새. 여러가 쌓아놔서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이게 곡식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겠구만.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었을 일이다. 늘 그렇듯이 방글방글 웃으면서. 망근이가 있었으면 저 걸음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망근이 도대체 어디 갔노? 라고 했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분뇨를 제거하고요. 걸음을 분배하는 작업이야. 근데 이 사람 잘 봐. 걸음 분배를 할 때 굉장히 공평무사해요. 되게 공평해요. 공평한데요. 이 사람이 없으니까 분배 자체도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농촌 생활 다 박살나기 시작해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마을에 간 조그만 밭에 채소를 심어먹는 여씨 노인도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황만근은 마을 공통의 분뇨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의 공통적인 분뇨정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숙하고 좀 판단이 좀 서툰 사람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공평무사한 사람이라는 소리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계속 가볼게. 지금 몇 번 되는지 잠깐 볼게요. 한 30분 정도 됐네. 다행이다. 선생님이 영상이 갑자기 바로바로 안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웬만해서 한 40분 정도에 보통 끊으려고 하거든? 40분 정도에. 40분 정도에 끊으려고 하니까 혹시나 좀 불만이면은 어떻게 해결할지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선생님 1시간짜리 녹화를 하니까 지금 영상이 아무것도 안 올라가죠. 계속 가볼게. 그래도 선생님 또 필 받으면 또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가볼게요. 알겠죠? 좀만 더 가보자잉. 자, 갑니다. 황영서처럼 제가 팠다가 바로 제 밭에 가져다 뿌리지는 않았다라고 했어. 황영서 나쁜 새끼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팠으니까 내 밭 먼저 이지를 한다는 소리야. 그러지 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계속 가보자. 특히 여시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런지 모르고 그런지 더 자주 걸음을 가져다 주었다. 어수룩하고 순수하고 희생적인데요. 이 사람, 배려심도 있어요. 그냥 긍정적인 워딩은 다 갖다 붙이면 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만근이한테 물어보자 아이들은 속구장난 하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자, 3번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 3번은 무언가 판단이 필요할 때 만근이를 찾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되게 공평무사한 인간이다 보니까 만근이한테 뭔가 찾아가면은 문제 해결이 되게 말끔하게 되는 거야. 그럼 문제 해결사가 없어졌으니까 굉장히 분란들이 많이 일어나겠지. 계속 가보자. 공평무사한 것이 황만근 평생의 처사였다. 그 얘기는 판단 능력이 없는데 했지만 시비 옳고 그름을 물으러 가며 간호라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입법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되었다. 별표. 정말 중요해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왜냐? 내가 문제를 풀 때 이 문장에 대한 걸 제일 많이 봤어.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계속 가보자. 또는 물어보나 마나 명약 관한 일을 두고 황만근을 들먹였다. 망근이도 알기다. 또한 동네에 오래도록 내려오는 노래 구티어 제목을 붙인다면 황만근가를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황만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해됐니? 됐죠? 계속 가보자. 그러면 이 사람이 되게 친숙한 존재. 이 황만근가도 적어놓자. 황만근가. 내가 지금 이거 썼다 이제 지울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알게 되는 거야. 황만근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했어? 자, 필기했다 생각하고 요거 지우고 그 다음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가보자. 황만근의 노래. 아니, 황만근에 관한 노래는 이렇게 부른다. 먼저 황 하고 단호하게 큰 소리 쳐서 주의를 끈다면 한 박자를 쉰 다음에 만근 하고 두 박자를 느릿하게 부른다. 이어서 100분 찌번 역금 8푼 두 발이 하고 빠르게 샌다. 마지막으로 그래 반근 하고 느긋하게 마친다. 이 노래는 황만근의 일생이 들어있고 모든 노래가 그렇다시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대체 경과 정서가 녹아 있다라고 했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냐면 황망근 자체를 나타낼 때 이 사람이 좀 반근이라는 인식이 좀 있어서 굉장히 어리숙한 인물임을 드러내기 위해 뭔가 좀 발음이 굉장히 어수룩하게 된다는 면모가 있겠지. 그래서 황망근을 좀 드러내는 거란 말이야. 근데 더불어서 해학적인 면모도 드러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수룩하고 순수함을 드러내서 황망근의 인생을 좀 보여준다는 소리예요. 계속 가볼게. 황은 성을 말한다. 신대 1, 2는 황씨들이 50여호 모여 사는 집성촌이다. 2년 전에 귀노가 민씨 같은 타성바지는 황씨 집안에 대릴사위로 들어온 노씨를 포함해서 전체에서 2가구밖에 되지 않는다. 신대, 세터는 이름이 암시하듯 새로 생긴 마을이다. 황망근의 부친은 전쟁 중에 죽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때 이미 그를 베고 있었는데 남편을 열고 황망근을 낳은 까닭에 항렬을 따서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없어 집에서 우러러 보이는 산 만근산에서 이름을 받았다. 황망근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보여주지. 여긴 그렇게 안 나와요. 만근산은 신대 1, 2에서 3리까지 띠 모양으로 둘러있는 청국지를 병무처럼 에워싸서 물을 가두고 또한 사철물을 대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 자, 그 역할 동그라미 쳐봐. 그 역할이 뭐냐면요. 역할이 삶의 근간이야. 느낌 오지? 황망근의 뭐에 해당한다? 삶의 근간에 해당한다는 거. 납득되니 무슨 말인지? 계속 가보자잉. 자, 그 다음에 만근산에 천곡이라는 이름의 계곡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고 계곡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모아 한 곳에 살게 한 곳이 바로 신대리이다. 이쯤만 해도 황망근이라는 이름이 곧 동네 뿌리를 상징하는 이름임을 알 수 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계속 가보자. 백벌은 무엇을 이름인가? 황망근이 땅바닥에 넘어진 횟수가 100벌임을 말한다. 황망근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자주 넘어졌는데 동네 사람들 말대로 곧 자주 아는 척하는 윗말 항학수의 말 맞다나 평형 감각을 관장하는 손해가 미발달해서 그런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동네에서 툭 소리가 나면 홍시 떨어지는 소리 아니면 망근이 넘어진 소리라고 여겼다. 그러니까 좀 모자란 지점, 그런 상황들이 되게 비일비재했다는 거. 그걸 이제 100번에서 드러나지. 그 다음에 이제 10번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가보자. 누군가 황망근에게 도대체 하루에 몇 번 넘어지는지 세어보라고 했다. 기왕 넘어지는 거 셈 공부라 하는 충고였겠다. 저녁 때 어린 황망근에게 몇 번 넘어진 거 물으며 황망근은 손가락을 꽂고 발가락을 꽂고 무릎과 허리까지 베베 까며 용을 썼다. 숫자를 알아볼라? 몰라. 무지하다는 거지. 그런데 황망근은 언젠가부터 그런 물음에 명쾌하게 100번이라고 대답했다. 하루에 100번, 한 달에 100번, 1년에 100번, 평생에 100번. 100은 황망근이 셀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였다. 그러니까 그 100번이 상징하는 건 뭐야? 황망근의 지능이 좀 부족하다. 황망근 자체의 이름에 지니고 있는 거는 삶의 근간을 제시하는 거고 100번이라는 건 조금 모자람을 제시하는 거겠지. 계속 가보자. 10번은 면사무소에 있는 봉대 장터의 국수가게 주인이 보태준 별명이다. 어느 날 16살 난 더벅머리 황망근이 국수를 사러 와서는 가게 문간에서 이렇게 말했다. 꼭지 찝어냈지만 쪼요 라고 했어. 굉장히 어수룩한 모습을 보이는 거야. 국수 장수가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황망근은 신중하게 손가락을 헤아리더니 다시 국지라고 하면서 가게 주변이 온통 환하도록 널려 마르고 있는 국수 가닥을 핥겠다. 그리고 찌번이라고 했는데 주인은 그 말을 그 손에 드는 10원짜리 지폐를 보고 겨우 알아들었다. 어린 시절 황망근은 혀가 짧았던 것이다. 혀가 짧았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계속 가보자.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황망근과 가사에 담긴 내용의 의미. 그래서 그 황망근가 가사 있지. 가사의 의미. 이거 별표. 왜냐하면 지난 삶을 즉 과거의 삶을 보여준다. 어떻게? 좀 요약적으로.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황만근은 나면서부터 물가. 자, 전국에서 5번째 깊이라는 천국 저수지 인근에서는 이렇게 이른다. 저수지를 자랑하고 싶을 때 담수량이나 넓음은 모르되 깊이는 따져 무엇하겠다는 건지 동네에 처음 들어갔을 무렵 민씨는 알 수가 없었다. 5번째라면 최소 전국 5군데 저수지의 깊이를 쟀단 말인데 그렇다면 그 깊이는 갈수기의 깊이인가 장마철의 깊이인가 평균의 깊이인가 측정 당시의 깊이인가 최대의 깊이인가 등등등등등등등등등 만들었는가 민씨는 알 수가 없었대. 또한 민씨는 그 불투명한 기준에서 첫째도 아니고 다섯 번째 불과한 것에 어째서 내세울 만한 게 되는지도 알 수가 없었대. 하여튼 저수지에 물이라는 본질적인 이름을 붙이고 그 저수지 주변에 띠처럼 붙여서 만들어진 동네를 대범하게 물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신대리의 제일 바깥쪽 동네, 그 신대 1, 2에서도 제일 바깥의 마을 어귀에 살고 있었다. 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황만근의 집을 좀 묘사하거든. 여기 파트는 그냥 스스로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어디까지 좀 읽어보면 좋겠냐면은, 선생님이 일단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해주긴 할 텐데, 어디까지는 조금 넘겨도 괜찮을 것 같냐면, 선생님 프린트상에서 약 9페이지까지는 그냥 쭉 넘겨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중간중간에 좀 그런 파트가 존재해요.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전체 전지물이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해설을 붙여놓은 파트가 시험에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혹시나 이 파트에 대해서 만약에 궁금한 게 있다면 쌤한테 꼭 물어보세요. 일단 선생님은 읽긴 할게. 여기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갑니다. 동네를 집으로 비하면 황만근의 집은 행랑채에 해당한다. 행랑채가 그렇듯 동네의 다른 집에 비해 황만근의 집은 작고 보잘것없대. 그럼 봐봐. 만근이의 일단 집을 좀 묘사를 하는데 집이 보잘것이 없대. 그럼 보잘것없다라는 거는 조금 가난한 삶이라고 봐야겠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좀 가난한 삶인 것 같아. 자, 6.25 전쟁 후에 계곡이 이끌어와가 저수지로 완공했으니 마을 대부분의 집은 전쟁 직후에 지은 것이다. 황만근은 그때 젖먹이였고 아버지는 죽고 없었다. 이웃들은 저마다 각자의 집을 짓나 바빠 과부 시어머니, 과부 그리고 젖을 받는 유복자에게 집을 지어줄 만한 여유가 없었다. 아, 이해는 하는데요. 나 이제 이거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게. 이게 타인이 도움을 못 주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좀 이기적이고 좀 각박한 세태다. 각박한 세태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수수단으로 벽을 하고 증명석으로 바닥을 한 뒤에 형편이 닿는 대로 나무와 흙으로 조금씩 지어나간 그 집은 계속 덧칠을 한 그림처럼 엉성했대. 세월이 흘러 집고는 갖춰졌을 망정, 지붕이나 방, 문, 마당 할 것 없이 집을 이루는 구성요소는 빠짐없이 늘 손이 가야 형체를 유지했다. 비가 오면 새는 곳을 막아야 했고 바람이 불면 지붕이 날아가지 않을까 걱정해야 했다. 눈이 오면 무너질까 걱정, 불을 떼면 방바닥에서 올라온 연기에 눈물을 쏟아야 했다. 집은 온통 떼우고 바르고 받쳐놓고 묶고 간신히 붙들어 놓은 모양이었으며 어느 것 하나라도 모르고 건드리면 일순간에 폭삭 쓰러질 것 같았다. 굉장히 어떤 환경이야? 아, 열악한 환경이지. 그래서 이 가난한 삶을 보여준다. 그럼 봐봐, 이런 거야. 정상적인 집의 기능이 안 되는 집이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집의 지금 모습, 구성 요소, 외양을 정말 되게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면서 그 집이 진짜 볼품없는 집이다 라는 걸 드러내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가볼게. 자, 그래도 방이 2개에 마루 흉내를 낸 널쪽이에 앞쪽에 붙어있는 한의자형인데 황만근은 집에 있을 때면 늘 그곳에 앉아 있었다. 수십 년을 여일하게 집보다 높은 길을 내다보며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밥을 먹을 때면 마루는 상으로 변했고 황만근은 마당으로 내려가 쭈그려 앉아 밥을 먹었대. 여름에는 거적대기 같은 이불 호청을, 겨울에는 바깥에 비닐을 두르고 마루 아래에서 나오는 굴뚝 온기에 의지해 잠을 잤대.
왜 방을 놔두고 엉덩이 하나 걸치기도 비좁은 마루에 노상, 거력대기 같은 호청을 깔고 앉아있는 하면 방에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래. 그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황만근을 반쪽 또는 싸르기로 취급했고 자신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대. 들어오려면 털고 씻고 들어와! 라고 하면서 황만근 자신이 방에 들어가 자는 것을 낯설어 했으므로 들어가서 자는 일이 거의 없었대. 그는 이미 10년 동안 밖에 자는 게 익숙해져 그런지 방에 자면 옷을 모두 벗어 젖히는 버릇이 있었대. 벗어 젖힌 몸에서는 무슨 벌레가 기회다 싶어 기어나오는지 황만근이 자고 간 방에는 살충제를 한 통씩 뿌려도 잡히지 않는 벌레가 남는데요. 황만근의 집에 있는 2개의 방을 하나씩 차지한 사람들은 이라고 했어. 그의 젊은 어머니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그의 아들이었다라고 했어. 어느 날 황만근에게 지나가던 우체부가 집에 누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황만근은 가슴을 펴고 2바리라고 자신이 자랑스럽게 말했대. 바리는 가축 같은 짐승이나 곤충의 머릿수를 뜻하는 마리의 신대 사투리다. 우체부는 공연히 그 말을 동네원들에 퍼뜨려 황만근을 다시 바보로 만들었대. 나쁜 새끼. 근데 거기 지금 어머니 그리고 아들이 방에 위치했잖아. 이것부터가 배려심을 드러내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뭐 실상은 나 거기 자면 불편해 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배려심을 드러내는 거야. 진짜 대단한 인물이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뭐 그 정도 인지했으면 됐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파트는 쭉 전부 다 뭐에 해당하냐면은 황만근의 가족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황만근의 어머니가 젊은 이유, 그래서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의 소개가 나오니까 그 파트는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출제될 만한 파트, 어디 파트라면 좀 뒤쪽 파트를 좀 중점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다음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파트 나오는 파트만 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